왜 하린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돼? 준호랑 민재는 당신 아이가 아니야? 하린은 특별한 서원이잖아. 너도 그걸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 소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년 동안 남편과 시댁이 숨겨온 비밀이 밝혀졌을 때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가족들, 이 모든 것이 깨진 후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제 이름은 소연이고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하네요. 매일의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일들 뿐인데 왜 이렇게 머릿속은 복잡할까요? 저는 제주 시내에서 그리 크지 않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보람도 있지만 솔직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직업이에요. 특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면 온몸이 녹초가 되곤 하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도 쉴 틈이 없어요. 두 아들이 엄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니까 제가 없으면 모든 게 점지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버겁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싱글맘이 된 게 단순히 운명이나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느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던 때는 8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를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서귀포 출신으로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자기 누나와 누나의 아이들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니까 누나와 가깝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나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은 새벽이라도 달려가고 조카들 생일이라도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준비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은 왜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무심해?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나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솔직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누나가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우는 건 분명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받는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누나네 조카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주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좀 아껴야지 라고 말할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들들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한테 관심 없어? 아이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그동안 제 속으로만 품었던 의문을 아이들도 느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당신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소홀히 해? 그런데 남편은 제 질문을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대답 대신 핑계를 늘어놓다가 결국 소리치고 말았죠.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누나, 그리고 누나의 아이들 사이에는 제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는 차마 지금 이 글에서 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남편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느꼈죠. 그 이후로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 큰 위로가 돼요. 아침에 아이들과 밥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에는 제주 바다를 보러 가는 일들 말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비밀이 제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되어 날 따라오곤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도 힘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전부니까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날씨가 꽤 쌀쌀해지던 11월 초였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다 겨우 퇴근해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어요. 사실 주말 저녁 식사는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다 보니 식탁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 저녁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날이었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비찜을 만들었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올려놓았어요. 저녁 준비를 마친 후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 남편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큰아들 준호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물이 할인의 옷 위로 쏟아졌고 할인은 깜짝 놀라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할인은 남편의 조카로 저희 집에 종종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남편은 할인을 끔찍이 아꼈죠. 준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벌써 화가 난 표정으로 준호를 달아보며 소리쳤어요. 준호야, 좀 조심해야지. 옷 다 젖었잖아. 이거 빨기도 힘들 텐데. 저는 바로 중재하려고 했어요. 여보, 준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실수한 거야.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할인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옷에 묻은 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할인아. 삼촌이 금방 닦아줄게. 추웠지? 남편의 말투는 놀랄 만큼 다정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아이였던 준호가 그날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했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준호의 표정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할인이 입을 삐죽이며 이 옷 새로 산 건데 라고 하자 남편은 다음엔 삼촌이 더 좋은 거 사줄게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할인도 귀엽고 소중한 아이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인에게만 신경 쓰고 정작 준호를 꾸짖는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할인을 챙기는 건 좋지만 준호한테는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준호도 느껴. 그런 차이를.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애한테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뭐 어때서? 준호도 이제 배워야지. 그날 밤 준호가 잠들기 전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화난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 그 말로 아이를 달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준호는 분명 그날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작은 사건이 저희 가족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작년 여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해 여름은 7월 중순, 제주도 날씨가 한창 화창하면서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때였어요. 제가 그동안 일하느라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모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다들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지만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주말을 끼고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돌면서 바다도 보고 올레길도 걸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자고요. 저는 아이들까지 생각해서 맛집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아이들 또한 너무 기대하면서 엄마, 우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주 동쪽 코스로 가보는 거 어때? 제가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안 될 것 같아. 하린이가 방학 동안 학원을 다녀야 하거든. 그 말에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학원이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3박 4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방학이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할인 학원이 정말 중요해. 이번 여름에 놓치면 뒤처질 거야. 할인 없이는 여행 갈 수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죠. 그럼 할인은 누나랑 같이 있으면 어때? 누나는 할인이랑 잘 지내잖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훨씬 더 강했어요. 할인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런 말 하지 마. 할인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가족처럼 제가 할인을 배척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학원 때문에 모두가 기대한 여행을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별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별표. 결국 여행은 취소됐어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와 민재는 너무 실망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못 가요? 우리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왜 아빠는 할인이만 중요해요? 우리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할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인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점점 대화를 줄였어요. 저는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대신 남편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할인을 우선시했고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죠. 작년 크리스마스는 잊을 수 없어요. 12월 24일, 제주는 첫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본격적인 겨울 느낌이 나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호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블록 장난감을, 민재에게는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샀죠. 할인이에게도 예쁜 목도리를 준비했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른 선물이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안은 따뜻한 날로 덕분에 포근했고 벽난로 옆트리 아래에 선물을 놓으면서 아이들의 기대가. 모두가 선물을 받고 환호하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할인에게 할인아, 이건 삼촌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라며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짝거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할인은 눈이 반짝이며 삼촌, 이거 진짜 놔줘요? 라고 묻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너를 위해 산 거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준호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할인의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나도 이런 가방 가질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그런 건 나중에 커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은 이런 걸 욕심내지 말고 내 나이에 맞는 걸 즐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남편이 준호를 나쁘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손으로 블록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차별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죠.
왜 할인이한테만 그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준호와 민재도 당신의 아이들이잖아. 남편은 내 질문에 당황한 듯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할인이에게 한 번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 우리 애들은 어리잖아. 나중에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준호와 민재는 지금 받고 싶어 하는데 왜 항상 나중에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그 나중에가 준호에게 얼마나 서운하게 들렸을지 알아? 당신은 할인이만 가족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남편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할인이도 가족이야. 내가 신경 쓰는 게 왜 문제야? 그날은 한창 겨울이 깊어가던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할인이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저는 잠시 물 한 잔을 들고 소파 뒤쪽에 섰어요. TV에서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할인이는 출연자들의 무대를 보며 신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할인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남편이 할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흔히 우리가 가족끼리 주고받는 따뜻한 시선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과한 다정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할인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과하게 웃어주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같았고 그 모든 순간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평소 남편은 할인을 유독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그날 보았던 그의 태도는 단순히 아끼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죠. 물론 할인이 남편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누나네 집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그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애정이 다른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과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 할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기분 나빠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괜히 더 큰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결국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날의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 할인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불편함까지요. 지난 봄, 꽃이 피기 시작하던 4월 초였어요. 남편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러 서울로 갔던 날이었죠. 예식장은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고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맡기고 오랜만에 단둘이 외출했어요. 결혼식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이 좋기도 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해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잠시 다른 자리로 갔고 저는 혼자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은 남편의 대학 시절 친구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혹시 민수 씨 부인이세요? 저 민수랑 대학교 동기인 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바르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민수 씨 요즘도 바쁘죠? 예전에는 혜진 씨랑 만나느라 늘 시간이 없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물었어요. 혜진 씨요? 누구신데요? 그분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예전에 민수 씨가 많이 챙겼던 분이죠. 혜진 씨랑 그 가족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늘 시간도 내주고 가끔은 자기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때 딱 맞춰 돌아왔고 그분은 반가워하며 남편과 인사를 나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을 지켜봤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며칠 지나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몇 달 전에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한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어떤 여인과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시 그냥 오래된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제 보니 그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정훈 씨가 말했던 혜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궁금증이 커졌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가끔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물음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날은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어요. 5월 초, 봄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이었죠. 저는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랍을 우연히 열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며칠 전 결혼식에서 들었던 이름 혜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였는지 그날은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서랍 속에는 남편이 보관해온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세금 관련 서류나 회사 문서였지만 그 중에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할인의 출생증명서였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서류로 보였어요.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다가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별표 어머니란에 적힌 이름이 제가 아는 시누이의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별표 대신 거기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 바로 혜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읽은 걸까? 다시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거실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출생증명서를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거 그냥 예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하게 몰아붙였어요. 솔직히 말해. 할인의 친어머니가 누군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걸 이제야 보게 된 건지.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할인은 내 딸이야. 그리고 혜진이 그녀가 할인의 친엄마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남편의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혜진과 내가 교제했었어. 그리고 할인은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혜진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누나가 대신 할인을 키우기로 했어. 그게 당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런 큰일을 숨겼어? 라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이걸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어. 너랑 결혼하면서 과거를 지우고 싶었거든. 하지만 할인은 내 딸이고 난 책임을 지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할인 곁에 남아 있으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이렇게나 많았던 건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헷갈렸고 무엇보다 할인에 대한 제 감정도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마치 끝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불안정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진실을 밝혀줬지만
그 진실이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죠. 한동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현실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5월 중순, 제주에선 아침 공기가 맑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흐린 날씨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더 답답해졌죠. 할인과 남편 사이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이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할인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한날은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아침밥을 준비하며 부엌에 있었고 남편은 할인과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할인이 웃으며 삼촌, 어제 해준 스파게티 진짜 맛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흐뭇하게 웃으며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왜 할인한테는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할인도 소중한 아이인데 그녀에게 현하는 남편의 태도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왜 할인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 준호나 민재한테는 왜 그러지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할인은 특별한 상황이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할인한테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그럼 나는? 준호랑 민재는? 우리가 당신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존재야? 당신이 할인을 지키고 싶었던 건 알겠지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여서?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미안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걸로 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결혼이란 게 뭘까? 서로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게 맞나? 아니면 중요한 걸 숨기고도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걸까? 남편은 그의 과거를 숨겼지만 저는 그 과거의 결과를 매일 마주하고 있었어요. 할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녀를 탓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게 그 모든 걸 숨기고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지던 날은 6월 중순의 어느 하찮은 날이었어요. 제주도는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으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신우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할인이 학원에 단 시간을 틈타 신우이를 만났어요. 평소 같으면 밝은 표정으로 대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 마주 앉은 우리는 차갑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언니,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제 말에 신우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했어요. 뭘 알았다는 거니? 라며 일부러 태연한 척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의 출생증명서에서 봤어요. 할인의 친엄마는 혜진 씨잖아요. 왜 나한테 이걸 숨겼어요? 왜 이 모든 걸 나만 몰랐던 거죠? 신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잔을 손으로 감싸준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가 할인을 돌봐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저를 속이고 내 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언니는 제가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마침내 신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알아버렸구나. 하지만 내가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인은 지금 내가 엄마라고 믿고 있어. 그 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할인을 생각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 감정을 무시한 결과잖아요. 왜 이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나만 빼놓고 이런 큰 비밀을 결정할 권리가 연희한테 있었나요? 신우이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진이 할인을 낳았을 때 너무 힘들어했어. 민수가 할인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던 거야? 민수도 널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너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속였죠? 왜 나는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그 사람이 과거를 덮어버리고 살려고 한 걸 모르고 살아야 했죠? 할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비밀이 밝혀진 이상 우리 가족은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렇다고 이 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은 비 오는 여름날이었어요. 제주에는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렸고 집안 공기도 축축했죠. 남편과의 갈등이 커진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꾸나.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따뜻한 차를 내오셨지만 대화의 주제는 분명했어요. 내가 할인이 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오래된 일이잖니?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제가 왜 힘든지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숨겨졌고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 가정을 깨는 건 옳지 않잖아. 민수도 너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할인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그걸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제 감정을 무시하고 제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듯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할인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의 일원이고 제 감정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왜 저는 모른 채로 살아야 했죠? 왜 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내린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야.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꾸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저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할인까지 모두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저는 별표 이혼 별표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단지 남편의 과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하고 모든 걸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느낀 소외감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이유였어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이건 다 내 책임이야. 그의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마음속의 상처는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다시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 자신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할인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해요. 그녀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 진실을 알게 된 후로 그녀를 보는 눈은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신뢰와 진실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주도로 이사한 지도 어느덧 2달이 흘렀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8월의 제주도는 햇살이 따갑지만 바람은 여전히 시원해서 어딘가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며 웃고 떠들어요. 전 남편은 아직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사를 한 뒤로 몇 번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도 남겼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의 방식으로 속죄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가끔 할인에게서 문자가 와요. 이모, 잘 지내세요? 제주도는 어때요? 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할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 역시 사랑받아야 할 아이예요. 답장을 쓸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잘 지낸다. 너도 학교 생활 잘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 짧은 답장에도 제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라요. 그녀와의 관계는 비록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해요. 때로는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문득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선택을 믿고 싶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신을 알게 된 후에도 다시 신뢰를 쌓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 같은 걸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길을 찾으셨을까요? 별표전은 아직도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별표